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은 강의하는 위치를 좀 바꿔봤어요. 강의실에서 지금 어느 한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울리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만 여기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자, 이번에 바로 이어서 볼 파트는 수목의 결함 관리 파트입니다. 수목의 가지가 찢어진다든가 아니면 가지가 파손될 위기에 있다든가 아니면 수목 자체가 이 넘어질 위기에 있는 요런 좀 극단적인 상황이 있는 수목들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줄당김입니다.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처지려고 하는 가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가지랑 처지고 있는 가지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줄을 설치하는 거. 요게 바로 줄당김입니다. 줄당김. 굉장히 간단하죠? 이름 그대로예요. 그래서 줄당김 같은 경우에는 수간이나 가지 직경의 30% 미만인 부된 부위에서는 관통하는 고정장치, 앵커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목에 수간이 이렇게 있다 볼게요. 수목에 수간이 있고, 밑둥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땅이 이렇게 있고요. 약간 스무스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100이라고 봤을 때, 부된 부위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부된 부위가 예를 들어서 이 40이라고 봅시다. 나머지는 몇이겠죠? 나머지는 합쳐서, 그렇죠. 이 건전한 부위는 60 정도가 될 거예요. 60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은, 자, 여기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으시고, 수피를 제외한 이 100 있죠? 수피를 제외한 이 100분의 건전한 부분 지금 몇이라고 했었죠? 60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즉 60%가 되는 거죠. 60%. 지금 근데 이 30% 미만이게 되면은 이 앵커를 설치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요. 자, 지금 건전 부위가 30일 때예요, 이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방법 많지 않겠지만, 자, 요만큼이 다 부호돼 있다고 봅시다. 요게 몇이냐면은 71이에요. 남아있는 거 몇이죠, 이렇게? 29죠, 29. 29면은, 자, 100분의 71 하면은, 곱하기 100 하면은, 71%죠. 그쵸? 71%인데, 그럼 이 반대쪽 부분, 건전한 부위가 29%밖에 안 되죠? 이게 30% 미만이면은 앵커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부된 부위가 70% 이상이 되면은, 이 고정장치 앵커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장치를 설치해도 부된 데서는 어떻게 되겠죠? 다 바스라지겠죠. 네, 부된 부위 자체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케이블은 지지가 될 가지나 주지 길이의 3분의 2 지점에 설치해야 돼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지를 보통 어디다 시키죠? 지지는 여기다 시킬 겁니다. 가운데 가장 안전한 가지에 시킬 거예요. 이 가운데 가장 이 안전한 가지에 여기 3분의 3일 때 3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이면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 정도. 여기 정도에서 뭘 설치해야 된다?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된다. 여기 정도에서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된다. 너무 위에 설치하면 너무 가지가 얇고요. 너무 밑에다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3분의 2 지점에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케이블 설치 각도는 케이블이 설치될 두 수목 조직이 이루는 각도를 양분하는 가상선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이 보시면은 이게 가장 안전한 가지라고 했어요. 중력이 수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쳐지려고 하는 애 있죠. 요 녀석 각도를 이렇게 양분을 합니다. 양분을 해요. 양분을 하는 요 선과 직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양분하는 요 선과 직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지금 이렇게 양분되어 있고 요거의 직각인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줄당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적 줄당김과 동적 줄당김이 있습니다. 정적 줄당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형태,
고정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 형태. 줄당김에서 고정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삽입을 하고, 이렇게 삽입을 하고. 이걸 좀 더 크게 그리면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삽입을 해서 삽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을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부위에 목재를 관통하는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침투식이다. 자, 요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넘어와서 여기서까지 요렇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와서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살짝 상세하게 그리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걸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삽입체를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넣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넣는데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을 충분히 깊숙하게 안쪽까지 넣어야 돼요. 왜냐? 지금 이 숲위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숲위에 거의 붙어서 형성층이 있을 거예요. 형성층. 형성층은 어차피 얘가 뚫고 갈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얘가 이렇게 뚫고 갔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뚫고 갔을 텐데 어차피 얘가 깊숙하게 여기 안까지 들어와 있어야 이 나머지 형성층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게 유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덮어줄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깊숙하게 이렇게 침투시켜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동적 줄당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거고 케이블이나 밧줄을 사용하여 묶는 비침투식입니다. 가지와 가지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게 동적 줄당김이고 설치가 용이하고 상처 유발이 없습니다. 이 정적 줄당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통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상처고 이쪽도 상처예요. 근데 동적 줄당김 같은 경우는 그냥 묶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없고요. 나중에 이 묶은 거를 풀지 않으면은 이 주변이 상처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치 유형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접 줄당김입니다. 직접 줄당김은 말 그대로 얘랑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거. 삼각형 줄당김, 이건 위에서 봐야 되는데 요 가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삼각형 줄당김. 바퀴살형은 가운데 주지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지가 있다고 봅시다. 가운데 주지가 없는 거예요. 주가 되는 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다가 놓고 가운데서 이렇게 끌어주는 겁니다. 가운데서 이렇게 끌어주는 이런 형태가 또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자형 줄당김은 이제 네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가지가 이렇게 4개를 관통을 시켜서 이렇게 줄당김을 해준 겁니다. 관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냥 서로 매줄 수도 있고요. 줄당김이고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지지대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일단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은 빼십시오. 자, 이 문장은 빼세요. 이 문장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빼시고요. 자,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수간이 비대칭적이거나 수간에 광범위한 부우가 존재하는 수목이나 심하게 기울어진 수목에는 부적절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너무 심각한 애들은 아예 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철선은 팽팽하게 설치하되 가지를 압박할 정도의 조임은 하지 않도록 한다. 자, 어떤 가지들 보면은 이 줄당김 하고 나서 이렇게 줄을 묶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얘가 점점 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점점 자라면은 나중에 허리만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수목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쇠조임입니다. 쇠조임인데 쇠조임 말 그대로 쇠를 조여놓는 거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얘는. 그래서 단일쇠조임, 평행쇠조임, 교쇠조임, 교차쇠조임 이런 게 있는데 자, 단일쇠조임 같은 경우에는 요 가지랑 요 가지를 하나의 봉으로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이제 단일쇠조임입니다. 지지력이 제일 약하고요. 연결 부위 찢어짐이 없는 20cm 이하 소규모. 자, 이게 20cm 이하라고 하는 거고. 자, 보시면은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을 삭제해주세요.
이게 찢어짐을 나타낸 건데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삭제해 주세요. 찢어짐이 없는 20cm 이하의 소규모에 접합한 거고, 자, 두 번째는 평행수의 부위입니다. 평행수의 조임. 이게 20cm보다 더 큰 중교목 같은 데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쌍간에다가 쇠조임을 해주고요. 쇠로 조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찢어진 부위에도 이렇게 평행으로, 찢어진 부위에도 평행으로 쇠조임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평행 쇠조임입니다. 얘는 연결 부위가 찢어져 있는 애들에 써야겠죠. 그 다음에 교쇠조임. 얘는 연결 부위가 마찬가지로 찢어져 있는데, 이 중교목보다 더 큰 애들, 대교목에 쓰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정말 죄송한데 여기에 좀 오류가 많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각으로 사실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부위가 찢어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대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하시고요. 이 부분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수정하시고 위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충분히 안쪽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안쪽까지 설치를 해주고, 충분히 안쪽까지 설치를 해줘야 나중에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유압 조직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다음 교차쇠조임입니다. 교차쇠조임은 이 평행쇠조임과 교호쇠조임을 합쳐놓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교호쇠조임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하고 평행쇠조임 이렇게도 하는데, 이 교차쇠조임은 언제 보통 하냐면은 셋 이상의 동일 세력 줄기를 가진 수목에,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큰 줄기가 이렇게 3개씩이나 있을 때 이 가운데 뭔가 주지라고 볼 수 없고 3개 다 뭔가 주지라고 볼 수 있을 때, 요럴 때 이제 쇠조임을 설치를 해야 되고, 요런 경우에는 얘네 둘이도 연결시켜주고요. 얘네 둘이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얘네 둘이도 연결을 시켜주고, 뭐 얘랑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얘랑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로 쇠조임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교차 쇠조임입니다. 자, 다음 지지대라는 게 있어요. 지지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이런 가지들만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가지들은 여기가 찢어지기가 굉장히 좋죠. 이 부위에서, 수간에서.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건데, 자, 지지대는 보통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I형, 영어로 I. 얘는 A형. 그 다음에 H형. 그 다음에 뭐죠? 얘도 똑같이, 죄송합니다. 얘는 T형이네요. T형이고, 끝에가 I형.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요거 지지대 설치 위치는 전체 가지 길이의 3분의 2 지점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전체 가지. 지금 가지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3분의 2 지점. 자, 여기 설치해야 된다는 거. 3분의 2 지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수목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A형이 적합하며, 가지만을 지탱하는 것은 약간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H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A형은 가장 많은 힘을 버틸 수가 있어요. 2개에서 힘을 버텨주기 때문에 가장 많은 힘을 버텨줄 수 있고, 그렇게 이 수목 자체가 넘어지는 것을 지지할 때는 이 A형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처럼 가지만을 지탱해주는 것은 그 수목을 지탱하는 것보다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H형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H형은 가지만을 지지할 때 쓰게 되고요. 그리고 설치는 항상 가지의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수직이 되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당김줄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신 것은 이 당김줄일 겁니다. 당김줄. 그래서 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 당김줄인데요. 이 고정 장치의 높이는 수고의 이 반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가 수고예요. 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의 반의 이상의 이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 대상 수목과 지상 고정 장치와의 거리는 수목 고정 장치의 높이의
3분의 2보다 멀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수목 고정 장치를 우리가 H라고 봤을 때, 수목 고정 장치 H라고 봤을 때 이 높이가 이 H의 3분의 2보다는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멀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이가 두 개를 만약에 설치했다고 했을 때 이 사이가 90도가 되지 않는다면은 둘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은 수피 이식입니다. 수피 이식. 우리가 가끔 수피를 이식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수피엔 뭐가 있죠? 수피에는 보통 형성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피가 벗겨진 데는 또 뭐가 들어가죠? 병원성 미생물들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그러니까 수피가 없다는 것은 이 미생물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벽을 설치하는 것. 두 번째로는 형성층이 다 파괴된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식을 해줘서 형성층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형성층이 기존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역할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 자, 이 순서입니다. 순서 쭉 1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상처 부위를 청소해주고요. 상처 위아래 2cm가량 살아있는 수피를 제거해주게 됩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상처 부위만 딱딱딱 도려내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도려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형성층이 아니라 이 부후된 부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유압 조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조금 더 크게, 네, 이렇게 파괴내게 되는 거예요. 크게 파내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 다 뭐가 있어요? 형성층들이 있겠죠. 그래서 유압 조직이 발달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수피를 이제 붙여낼 거 아니에요. 수피를 이렇게 붙여넣었을 때 이쪽에 있는 형성층들과 만나가지고 실제 잘 수피가 이식될 수 있도록, 실제 똑같은 조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슷한 두께의 수피를 이식하고요. 그쵸? 다른 두께의 수피를 이식하면 안 되겠죠. 비슷한 두께의 수피를 이식해야지 비슷한 위치에 형성층이 있고 그 형성층과 기존의 형성층이 만나서, 그쵸,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약 5cm 길이로 잘라서 영속적으로 밀착하여 부착 후 작은 못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자, 수피를 이렇게 큰 거를 한 통으로 붙이지 않고요. 요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우리 모자이크 형식처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인다는 겁니다. 이식이 끝나면 젖은 천과 비닐로 덮고요. 건조하지 않게 그늘로 만들어주게 되면 마지막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뿌리 외과 수술입니다. 뿌리도 외과 수술을 해요. 우리가 수간 외과 수술만 보통 잘 알고 있는데 뿌리 외과 수술도 한번 볼게요. 처음에 흙을 파내야겠죠. 뿌리 외과 수술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뿌리를 절단하고요. 죽어있는 부분을 절단하고 박피를 시킵니다. 자, 죽어있는 부분을 제거하고요. 박피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살아있는 뿌리 같은 경우에는 박피를 시켜서 세근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세근 유도. 잔뿌리들을 유도시키는 겁니다. 잔뿌리가 가장 많은 물질 대사를 하는 그런 뿌리 중 일부잖아요. 그쵸? 자, 세 번째, 밝은 촉진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박피한 데다가 밝은 촉진제, 뿌리가 빨리 나게 해주는 촉진제까지 처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세근이 굉장히 많이 유도가 되겠죠. 이 밝은 촉진제는 질산칼슘을 쓰고요. 질산은 1000배, 2000배를 희석해서 살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토양을 소독하고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살균은 지오판 수화제, 살충은 보라톤 등을 사용을 하고 보통. 다섯 번째, 되메우기를 해주고 다시 흙을 이제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흙을 덮어주는 두께는 가급적 20cm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흙을 너무 많이 덮게 되면은 이 복토 피해가 또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을 가급적 너무 많이 이제 복토하지 않는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에 지상부 처리를 해줌으로써 뿌리 외과 수술 종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때도 많이 나오는, 2차 시험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2차 시험 때 거의 나옵니다. 이 수간 외과 수술입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쇠약지와 고사지를 일단 절단을 시키고요. 이게 이제 바탕부,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죠. 가장 기초적이게 쇠약지와 고사지를 절단해주고, 두 번째, 부패부를 제거를 해주는데,
수목이 방어대를 형성한 목질부의 갈색 부분은 제거하지 않는다. 이 부패부도 검정색이나 갈색을 띠게 되거든요. 네. 근데 부패부랑 이 수목이 방어대를 형성한 이 갈색 부분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잘 구분을 해서 이 수목에서 방어대를 형성한 부분은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살균 처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살균 처리를 먼저 합니다. 살균 처리는 70% 이상 에틸 알코올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부르죠. 에틸 알코올을. 그 다음에 살균 다음 뭐죠? 자,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살균 다음 살충입니다. 살충, 우리가 자주 쓰이는 이 페니트로티온 유제 1000배, 다이아지논 유제 800배를 혼합해서 분무기로 살포해주고, 다음은 방부 처리. 우리 방부제 하는 거지. 썩지 않게 해주는 이 방부 처리해주고, 방부 처리는 구리나 크롬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 처리. 공동이란 이제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목 외과 수술할 구멍. 공동 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우레탄 폼을 쏩니다. 안에다가. 그 다음에 랩으로 터지지 않게 막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무밴드로 더 터지지 않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 방수 처리를 해주고, 방수 처리.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이유는 우리 비 같은데 이런 게 뭐가 또 많죠? 그쵸. 비 안에 병원성 미생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애들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 들어오지 못하게 처리해주는데, 수분 침투 방지를 위하여 수지를 이용해서 방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수지는 보통 실리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8번째, 매트 처리를 해주는데,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매트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피를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가 외관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수피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수피 처리를 해주는데, 실리콘과 코르크 가루를 500ml 대 100g, 500ml 대 100g 비율로 혼합하여 반죽해주고, 완성된 반죽으로 덮고, 현성층 노출을 위해 원래 목질보다 약간 5mm 낮게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기존 수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형성층이 이렇게 유압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형성층이 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수지 처리. 수지로 사이사이 마지막 틈 같은데 이렇게 잘 메꿔줘야 되죠. 우리 건축물 유리 같은 거 끼울 때도 틈 사이에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거 쏴주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봤고요. 수목 관리 파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